1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61쪽이고요.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민족 분열 통치는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불리는데요. 이 문화 통치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제는 무력으로만 한국인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문화 통치라는 것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코 마코토 총독은요, 내지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라고 했어요.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서 이제 친일파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되겠죠. 사이토 총독의 시정 방침을 보면요,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라고 했습니다. 문관도 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일제강점기 내내 한 번도 우리나라에 문관 총독이 온 적이 없습니다. 바로 군인 총독만 왔다는 거죠. 자, 나아가 헌병에 의한 경찰제도를 보통 경찰에 의한 경찰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보통 경찰제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보통 경찰제도로 바꿨지만 경찰의 인원이라든가 또는 그 예산은 3배 이상 늘려서요, 우리 민족을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있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나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년대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나 교원이나 이제 공무원 그런 관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요. 폐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10년대에만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인의 임용이나 대우에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관보의 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기만적인 문화 통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문화 통치의 기만성이라고 했는데요.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원이나 예산은 크게 증가하게 되죠. 참정권을 허용해주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조선에 의회가 설치되지 않았고요. 도평의회나 부군면협의회가 설치됐지만 이건 그냥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 당시에 경찰 관서와 경찰 인원수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1918년에 경찰서는 751개가 있었는데요. 3.1운동을 거치다면서 1920년에는 2761개로 늘어납니다. 거의 3배 이상 증가하게 됐죠. 경찰관의 수도 마찬가지예요. 5,400명에서 18,4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요. 경찰 인원과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해서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더욱더 철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기만적인 문화 통치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간행되죠. 하지만 이러한 신문 간행이 가능해졌지만 검열 제도를 강화해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압수하거나 정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자,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증설합니다. 하지만 보통학교조차 크게 부족해요. 부족해서 한국인들은 낮은 취학률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일본인과 한국인의 취학 학생 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1925년에 초등학교는 일본인들은 1272명이 다닌다면 조선인은 208명이 다닙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급 학교로 가면서 더 좁아지는데 대학을 보면 일본인 110명 다닐 때 조선인은 1명 다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민족을 차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화 통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3.1운동으로 표출된 한국인의 저항과 악화된 국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문화 통치를 내세웠고요. 실제로는 한국인에 대한 탄압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제도를 확립했고요. 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치안유지법은요, 국내외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자,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고 친일 세력을 양성해서 친일파를 육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가 바로 문화통치라는 거죠.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치안유지법의 제1조에 보면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주의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만들어진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일제가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나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요. 치안유지법이 되겠죠. 자, 이제 교과서 넘어가서 우리 163쪽에 보면 산미 증식 계획이 나옵니다. 1920년에서 34년까지 산미, 쌀 생산을 증식, 늘리는 계획입니다. 쌀 생산은 늘어났지만 농민은 굶주립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 내 공업화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 증산을 추진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을 했는데 증산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또 예정대로 쌀은 반출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식량 사정은 개선됐지만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요. 한국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먹을 쌀이 없어서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게 됩니다. 또한 쌀 증산에 필요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러한 비용을 다 증산 비용 그리고 높은 소장료를 모두 다 농민들에게 부과를 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거나 또는 화전민, 도시 빈민, 국외 이주민으로 바뀌게 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회사나 대지주가 농장을 확대하게 되겠죠. 한국인과 일본인의 쌀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 보면 1920년에서 30년 사이의 표예요. 일본인은 1.12에서 1.08로 소량 감소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은 0.63에서 0.45로 많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하더라도 일본인은 1.08이고요. 조선은 0.45니까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로 쌀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한국의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된 거죠.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일본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1920년대에 일본 자본이 밀려들게 되는데요.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려고 일본 기업이 이제 조선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진출했을 때 편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회사령을 폐지하고요. 회사를 신고만 하면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관세가 폐지되는데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일본 물품이 좀 더 품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관세도 붙지 않으니까요. 한국인 소유의 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요. 일본 재벌 기업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치 등이 진출을 해서요. 특히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을 공업화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면요. 1925년 이후에 일본 소유의 이러한 자본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자, 25년 이후에 일본의 자본금이 급증하는 것은 독점 자본 진출로 인한 것인데요. 부정강 수력 발전소의 건설, 그 다음에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 흥남에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래요. 이게 모두 다 지금의 북한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자, 문화 통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3.1운동 이후 변화된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전 검열로 기사가 삭제된 신문이라든가 역대 조선 총독의 출신 조사표, 문관은 0명, 무관이 9명입니다. 1920년 전후의 경찰 관서와 경찰 수 증가 그래프 모두 다 문화 통치의 본질을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학습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밑줄근 계획이 실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수리조합비 납부에 허덕이는 농민의 모습을 풍자한 만평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배꼽이 배의 10배라는 신문 만평이고요. 과도한 수리조합비 징수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시하면서
자, 이 계획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겠죠. 그래서 이 상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던 시기 1920년대의 모습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공용은 아니겠죠. 지게 발급도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니까요. 자, 증산량보다 많은 쌀을 일본으로 한출해 갔다. 바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1920년대 문화통치, 민족분열통치와 그 다음에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을 수탈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